사건에서 그것을 넘어선 공정한 사법적 결정이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12월 9일 진보진영의 원로학자인 최장집 교수가 한 모임에서 틀어놓은 이야기입니다. 공정한 사법적 판결이 가능할까? 조국 사건을 비롯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권력형 비리 사건에 대해서 공정한 사법적 판결이 가능할까? 이런 의문은 일반 국민은 물론이고 제 자신도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집권 세력이 해온 관행을 미뤄보면 얼마든지 조국 무죄 만들기 작전을 전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조국이 이 보스가 아니고 조국이 갖고 있는 정보 때문에 혹은 자신들의 정파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사건을 은폐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와 다른 점은 법원의 협조를 받을 수 있을 가능성도 지금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법원의 이해 불가 행보입니다. 12월 10일 날 조국의 처 정경심 피고인의 담당 재판관인 송인근 부장판사가 표창장 위조에 관한 검찰 측의 요구 공소장 변경을 불허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다소의 실랑이가 있었습니다. 따지는 검찰을 향해서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내가 당신을 법정에서 퇴장시키겠다, 이런 이야기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상식선에서 출발하면 조국 사태의 초기 단계에서 써여진 공소장과 압수수색과 그 이후의 일련의 과정에서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면서 많은 새로운 사실들이 등장했을 겁니다. 이런 새로운 사실을 공소장에 더하는 것 자체는 전혀 위법 상황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담당 판사는 내놓고 그것을 불가하다고 결정 내렸습니다. 2004년도에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지낸 이충상 교수, 현재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수입니다. 네 가지를 지적합니다. 공소장 변경을 허용하지 않은 법원 결정은 심대한 위법이다. 기본적으로 공소사실이 동일하면 공소장의 내용을 바꾸는 것은 허용되는 일이다. 이 점을 담당 판사가 일부러 무시했다. 둘째, 마치 검찰 기소가 잘못되기라 한 것처럼 재판부가 흠집내기를 하고 있다. 셋째, 정경심에게 무죄를 선고하려고 재판장이 작심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대로 이 충상 교수의 이야기를 옮겨보겠습니다. 송 부장 판사는 전 교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려고 작심하고 공소장 변경을 불허한 것으로 보이는데 거의 공소장 변경 불허가 위법하다고 항소심이 판단할 것으로 본다. 마지막으로 편파적인 판결을 피하기 위해서 검찰은 이번 기회에 적극적으로 송 부장 판사를 재판 과정에서 배제하는 기피 신청을 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담당 판사로서는 상당히 불명예에 속한다고 합니다. 다음 질문은 조국의 행보입니다. 조국은 2020년도 1학기 강의를 하겠다고 서울대에 신청했습니다. 12월 10일 날 서울대 로스쿨에 따르면 조국은 12월 9일 오후 4시 20분경에 2020학년도 1학기에 행사판례 특수연구 강의를 개설하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로스쿨 교무부원장에게 보냈습니다. 일반 국민들은 내년 1월 무렵에 조국이 감옥에 있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합니다. 그러나 조국의 생각은 전적으로 다릅니다. 내년 1학기는 모든 짐을 벗어던지고 홀가분한 기분으로 강의에 전념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평가와 전망입니다. 어쩌면 이 땅에 양식 있는 보통 사람들이 지나치게 순수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조국이 어쩌면 더 현실적일 수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기대를 넘어서 확신하고 있는 것은 아마도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는 공수처 신설법안에 주목하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오늘 내일 공수처 신설법안이 국회를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그는 아무도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는 공간에 방 안에 들어가서 내가 이겼다, 이제 모든 것은 끝났다, 이렇게 마음껏 외칠 수 있습니다. 공수처 신설법은 바로 공수처법의 최초이자 최대의 수혜자는 조국이 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조국 관련된 모든 사건 기록들이, 수사 기록들이 검찰로부터 고스란히 공수처로 이첩될 수 있고 검찰은 손을 떼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주도적으로 만들었던 공수처법의 수혜자가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이 방송을 들으시는 국민들 가운데 일부는 항의할 수 있겠지만 지금 여건이면 능히 그런 일을 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공수처 신설법안이 오늘 내일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든 종류의 권력형 비리 사건들은 검찰로부터 공수처로 이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매우 높습니다. 게임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검찰개혁의 본래 지향점이자 추구점이자 목적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당과 정의당 등으로 구성된 4+1 협의체가 예산을 통과시키는 그런 사건은 앞으로 한국 사회 앞날에 큰 의미를 지닌 사건입니다. 앞으로 집권 세력이 어떤 구상을 갖고 있는지를 말해주는 사건이기도 하고 대한민국을 그들이 어디로 끌고 갈 것인지를 시사하는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또한 대다수 국민들이 완강하게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공직자 범죄수사처 신설, 검경수사권 조정 등을 강행하는 이유도 알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문정부가 집권 후반기를 맞이하면서 이제까지 추구해왔던 정책들이 마치 퍼즐을 맞추듯이 하나의 그림으로 뚜렷하게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미래를
미래를 전망하는 일은 오로지 가설입니다. 그러나 그 가설이 현실화된 과정을 우리가 앞으로 검증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집권 세력의 그랜드 디자인입니다. 확실한 것은 그들이 꿈꾸는 세상은 한국인들이 지난 70년 동안 걸어온 길과 매우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헌법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국방적으로나 그들이 꿈꾸는 세상은 한국인들이 걸어온 자유의 길, 번영의 길, 법치의 길과는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70년 동안 한국은 자유주의의 길, 다시 말하면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란 두 가지 축을 기초로 걸어왔습니다. 외교적으로는 한미동맹과 긴밀한 한일관계를 바탕으로 전진해왔습니다. 집권 세력이 가고자 하는 길은 70년 동안 유지해왔던 체제나 외교 국방관계도 자신들이 추구하는 더 높은 목표를 위해서 수단이나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청와대가 선거에 개입할 수 없는 일이고, 그렇지 않고서는 청와대가 검찰 수사를 압박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지소미아를 파괴할 수 없는 일이고, 그렇지 않고서는 한일관계를 이처럼 어렵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꿈꾸는 세상은 좌파 진영이 거의 영구히 집권하는 그런 체제일 것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20년 집권론, 50년 집권론 같은 부분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좌파가 영구히 집권하는 그런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 것인가? 앞으로도 많은 것을 내놓겠지만 우선 집권 세력은 네 가지를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연동형 비례제, 두 번째는 공수처 신설, 세 번째는 검경수사권 조정, 네 번째는 철저한 검찰의 무력화입니다. 연동형 비례제를 통해서 선거 결과에 관계없이 여당과 함께할 수 있는 군소정당들이 여당 1중대, 여당 2중대, 여당 3중대, 여당 4중대로 쭉 줄을 서게 될 겁니다. 이처럼 다당제를 구축해서 좌파 연립정권의 힘을 영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번 선거법 개정의 핵심입니다. 검찰개혁의 이름으로 공직자범죄수사처가 신설되고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을 완벽하게 무력화시키게 되면 집권 세력의 손 안에는 대법원, 헌법재판소, 감사원, 검찰, 공수처, 경찰이 모두 들어오게 됩니다. 특히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막강한 힘을 가진 공룡경찰은 지금까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위력을 발휘할 것으로 봅니다. 행정부의 수장이 경찰을 활용해서 죄도 만들 수 있고 죄도 사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구축됩니다. 일각에서 우려하는 중국의 공안경찰이나 한국의 공룡경찰이 다른 것이 무엇인가라는 그런 비판과 한탄이 절로 흘러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검찰이 철저하게 무력화되고 공수처가 신설되고 나면 청와대를 중심으로 지금도 계속해서 터져나오는 그 거대한 권력형 비리 사건은 모두 자취를 감추고 말 것입니다. 좌파 독재의 길이 의혹이 아니라 주장이 아니라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라 팩트로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상권 분립이 크게 훼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공수처나 경찰을 소나기에 틀어지게 되었을 때 상권 분립은 그야말로 장식품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같은 체제는 우리가 결코 소망했던 그런 체제는 아닙니다. 이렇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면서 그 다음에는 분명히 한미 관계나 한일 관계 그리고 대북 관계에서도 전면적인 수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낮은 연방제를 시도할 것이고 주한미군 철수를 조장 내지 방조할 것이고 한일 관계가 악화된 상태로 방치하게 될 것입니다. 세계사의 큰 흐름, 세계사의 거대한 흐름을 보면 집권 세력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목적지와 지향점은 반문명의 길이고 반자유의 길이고 반인권의 길이고 반기본권의 길이고 반가치의 길인 것입니다. 문제는 영문도 모른 채 열렬히 환영하는 사람들도 우리 사회에 있겠지만 이 땅에 보통의 양식 있는 시민들은 이런 국가의 방향선회를 침묵으로 과연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라는 점입니다. 집권 세력의 시도가 성공할지는 두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은 지난 70년 동안 대한민국이 걸어온 길과 다른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마치 적폐를 청산하듯이 완전히 국가의 진로를 다른 방향으로 틀고 있다는 점은 확고한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런 중차대한 움직임 가운데 지금 국회에 부의돼서 오늘 내일 통과를 앞두고 있는 선거법 개정안, 공수처 신설 법안, 검경수사권 조정 방안들이 대단히 중요한 도구나 수단으로 활용될 것으로 봅니다. 국민들은 어느 순간 정치에 관심이 없는 그런 국민들조차도 이게 아니잖아 라고 깨우치는 그런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굵은 사람들은 원칙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들은 우선순위를 명확히 한 다음에 자신이 양보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타협을 하지 않는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여당 입장에서는 울산시장 지방선거 청와대 하명 사건을 다루는 윤석열 검찰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정치적에서 오랫동안 활동해온 사람들에게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가 몸에 배어 있습니다. 또한 그것에 능숙해야 오랫동안 장수할 수가 있습니다.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이건 원칙의 문제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렇게 외치면 언제 목이 달아날
일어날지 모르는 세계가 정치판입니다. 이렇게 살아온 사람들에게 정말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해 불가일 것이고 연구의 대상일 것입니다. 발등에 떨어진 불과 같은 문제는 지금 진행 중인 청와대 하명 수사 사건이 어디까지 확산될 것인지 그리고 어디쯤에서 멈추었을 것인지 도무지 종을 잡을 수 없을 것입니다. 당장 오늘이나 내일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가늠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현재 여권과 청와대의 입장일 것입니다. 아마도 여권 인사들은 자기끼리 모여 앉으면 이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세상 살다 여러 사람을 만났지만 윤석열이라는 사람처럼 정무적 판단이 아예 없는 사람은 처음 봤다. 그런 이야기들을 자기들께 아마 주고받을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원칙과 스타일입니다. 조국 사건과 마찬가지로 울산시장 청와대 하명 수사건에 대해서도 앞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노골적인 인사권 행사와 수사 개입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나 윤석열 총장이 이를 맡아서 추진하는 한 자신의 원칙을 꺾을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100%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확신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울산시장 청와대 하명 수사 사건이나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은 모두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고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책임을 지는 선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봅니다. 12월 초에 강남일 대검 차장은 청와대 하명 수사에 대한 오해를 풀기 위해서 국회를 방문했습니다. 이종굴 민주당 위원들을 만난 장소에서 의미 있는 설명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해 10월 무렵에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자료에는 상당히 중요한 단서가 될 만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자료를 배신받고 수사를 저희들이 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윤석열 총장에게 지금 검찰이 진행하고 있는 일련의 권력형 비리 사건들을 바라보는 시각은 너무나 명백합니다. 혐의가 발견되었기 때문에 수사할 뿐이다. 그런 원칙을 뒤로 미뤄야 할 만한 정무적 판단은 윤 총장에는 아예 없거나 상당히 부족한 그런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 정통한 한겨레의 강희철 선임 기자는 윤석열식 수사 스타일은 나오면 나오는 대로 한다라고 이렇게 압축해서 표현합니다. 나오는 대로 수사할 뿐이다. 이 원칙이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윤 총장이 갖고 있는 원칙을 꺾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누구를 봐주고 말고는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윤석열 총장의 이 같은 원칙은 이미 그의 취임사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 바가 있습니다. 그의 취임사에서는 특정 세력을 위한 법 집행은 없다. 이렇게 확고하게 선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의 취임사에서 이런 대목이 등장합니다. 행사법 집행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이므로 오로지 헌법과 법에 따라 국민을 위해서만 쓰여야 하고 사익이나 특정 세력을 위해 쓰여서는 안 됩니다. 검찰에 요구되는 정치적 중립은 법 집행 권한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정신을 실천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음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향후 전망입니다. 문 대통령이나 집권 세력의 입장에서 큰 실수를 하였다면 그것은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처럼 원칙주의자를 총장 자리에 앉힌 것입니다. 뼈아픈 실책에 해당합니다. 자주 여권의 핵심 인사들의 발언에는 윤 총장에 대한 배신감, 섭섭함, 그리고 당혹감 등이 어우러진 그런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더불어민주당의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검찰이 표적 선택 수사를 일삼고 있다. 검찰의 정치 수사 형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검찰개혁법안은 반드시 처리하겠다. 이렇게 불만을 털어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총장은 그의 원칙과 스타일을 미뤄볼 때 모든 사건들은 원칙적으로 처리한다 해서 물러서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이 같은 윤 총장은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라는 그런 과제가 남습니다. 문 대통령과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는 점이 지금 남은 과제입니다. 칼은 인사권자가 쥐고 있습니다. 인사권을 행사해서 옷을 벗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칼은 항상 양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리수를 들은 경우에는 거대한 후폭풍에 휩쓸려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권이든 청와대든 덮어야 할 것이 지금 너무 많습니다. 따라서 윤석열 총장이 하는 대로 내버려 둘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어떻게든 윤 총장을 꺾어야 할지 치열하게 지금도 고민 중에 있을 것입니다. 그 고민 가운데 지금 막 등장한 것이 바로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 카드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주의 깊게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이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할지 어떤 식으로 윤 총장을 코너에 밀어넣을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윤 총장에게 크게 힘을 실어줘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멤버십 후원자들을 위한 질문 코너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댓글을 남겨주신 분은 12월 9일 날 방송됐던 추미애 정신세계라는 그런 제목의 방송을 보고 PPK님이 댓글을 남겼습니다. 댓글이 아주 짧습니다. 선진국 어디에도 이런 것을 시행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추미애 위원은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로 재임하는 동안 일관되게 토지 국유화론에 대한 주장을 계속해서 발신했습니다. 이 내용을 제가 방송에서 다루었습니다. 여당 대표에다가 판사 출신에다가 나이가 60줄에 들어선 사람이 토지 국유화론을 주장한 것은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그냥 의견이 아니고 그 자신이 오랫동안 가져왔던 신념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 차례 자신의 의견을 발표한 것은 그가 토지 국유화론에 대해서 굳은
굳센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미 토교 국유화제나 공유제에 대한 것은 역사적으로나 이론적으로 너무나 한 사회 파괴적이라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지금 정도에서는 추미애 장관 후보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다. 이 점을 분명히 밝혀드리겠습니다. PPK님처럼 멤버십 프로그램에 후원자로 가입하시면 댓글이나 질문을 통해서 의견을 남길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매일 제가 저녁에 답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께서는 공병호TV 외에 공병호 자기경영이라는 그런 채널을 통해서도 자신을 발전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좋은 콘텐츠를 접할 수가 있습니다. 구독하셔서 공병호 자기경영도 즐겨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